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도 답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명확한 답은 좀 없는 느낌. 제가 오늘 1시간 넘게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듣고 싶은 얘기를 못 해주고 있는 건지 안 해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뭔가 이 통역이나 서로의 질문에 대한 뉘앙스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기사가 나왔으면 대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먼저 그거에 대한 사실 표명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첫 번째 질문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대답도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럼 기자분들도 그 가서 이제 라이브로 기사 쓸 텐데 쓸 게 없어. 클린스만 감독 선임 관련해서 이제 밀러 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거의 1도 듣지 못했다라는 의견을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저 타임테이블에 대해서 그래서 날짜를 얘기하긴 했어요. 1월 12일까지 전체 61명의 후보군의 우선순위를 선정을 했고 1월 18일에 후보 23명에 대한 접촉을 했다. 이들이 관심이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1월 26일에 5명으로 그 후보를 압축을 시켰다. 그리고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후보 5명과 온라인 미팅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경기를 시청했는지 여부와 계획에 대한 질문 우리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이런 계획에 대한 질문을 했고 세 번째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인 적극적인 참여도를 가졌는지 네 번째는 한국에 상주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2주 전에 2명으로 좁혔대요. 그중에 이제 우선 협상자는 클린스만이었다고 하고 2월 27일에 광화문에서 2차 회의를 했는데 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모두 들으며 협상에 성공을 했고 모두가 동의해서 클린스만으로 결정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가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타임테이블입니다. 네. 제가 느끼는 의문은 2월 27일에 광화문에서 2차 회의를 했대요.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1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약간 그냥 인사치레 정도의 느낌으로 전력강화위원회 1차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월 중순과 2월 27일 사이에 굉장히 많은 텀이 있었고 축구협회에서 밝혔던 이 타임테이블에 따르면 그동안 61명, 23명, 5명 그리고 2명까지 계속 이 사람 후보를 좁히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가 얼마나 참여를 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전력강화위원회가 저 타임테이블대로라면 저때 다 모였어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다 모였어요. 저때 모이던가 아니면 화상으로라도 회의를 하면서 왜 61명에서 23명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왜 우리가 이 21명을 접촉했냐. 그리고 5명을 추릴 때는 당연히 모였어야 되고. 맞아요. 근데 보면 모인 거는 2번이고 어제는 사실은 모여서 클린스만과 협상을 한 게 아니라 클린스만이 됐다고 들리는 자리잖아요. 협상은 미리 이전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대표팀 감독 선임위원회는 무엇을 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고 어제 원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결국에는 어제 난 기사 사실상 통보 아니었냐. 통보 사실 수뇌부에서 내리고 그 위원들도 통보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그거에 대한 답은 사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기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던 내용은 전문성, 경험, 동기부여, 팀워크,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논의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 이 내용대로라면 클린스만에 대해서도 이 5가지 전문성, 경험, 동기부여, 팀워크, 환경적 요인을 그래도 좀 높게 본 게 아닌가 싶고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나왔던 대답이 인간적인 부분을 좀 높게 평가했다. 이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살짝 의문이 남는 건 사실 클린스만은 지도자로 봤을 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하나의 아주 큰 스캔들을 일으킨 인물이잖아요. 그쵸. 헤르타 베를린에서 무단으로 이제 팀을 좀 이탈을 하는 것도 감독이 겨울 이적 시장이 끝나고 2월에 이탈을 했기 때문에 1월에 돈을 썼던 구단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데 이 감독을 평가할 때 과연 인간적인 부분을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높게 평가한 게 맞을까에 대해서도 사실 약간 의문이 남는 부분은 있어요. 사람이 뭐 누구나 결함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는 인간적인 부분들이 만족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말할 때 지금 클린스만의 인간적인 부분 딱 얘기하면서 들었던 게 우리나라 대표팀은 축구협회에서는 지금 이제 전술적인 감독보다는 매니지먼트 쪽으로 수석 코치나 코치 쪽에는 이제 전술적인 코치들을 배치를 할 거. 그러면은 매니지먼트 쪽에 대해서 확실하게 클린스만은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경험, 동기부여, 팀워크, 환경적인 요인까지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클린스만이 제일 합당하더라고요. 다 된 거겠죠. 이후에 인간적인 부분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클린스만은 이 부분에서 우리를 굉장히 흡족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해줬으면 우리가 맞아. 인간적인 부분이라는 이 키워드에 꽂히지 않고서 그렇구나. 하긴 우리 매니지먼트형 감독
중요하지. 요즘 감독들이 누가 전술자 안 그런 감독도 많잖아. 이러니까 맞아요. 그게 안 됐다라는 거지. 하필 첫 번째 대답은 인간적인 네. 매력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근데 저는 더 안타까운 게 저렇게 얘기할 때 저런 매니지먼트의 강점이 있다고 하면 이분이 보유한 코치라던가 아니면 현재 지금은 맞아요. 발표하지 못했지만 거의 협상이 끝난 코치가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아. 채워줄 거고 클린스만도 그분도 우리 좋은 팀을 이뤄서 한국에서 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저 축구는 전술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얘기에 100% 공감합니다. 맞아요. 저도 매니저 형 좋아해요. 근데 지금 이거를 공란으로 비워두고 어떤 코치를 선임할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의 이 궁금증을 소화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팬들은 클린스만이 온다면 누가 올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함을 그렇죠. 가졌었는데 그게 없이 클린스만이 나쁜 감독이 아니다라고 소개하면 네. 클린스만 그 이야기를 곧대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뭐 협상이 늦어지고 빨라질 수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 수석 코치 아니면 전술 코치 혹은 뭐 피지컬 코치에 대해서 그림이 안 나온 게 아닌가. 예. 이제 우리가 사단으로 벤투어를 하면서 사단으로 해야겠다는 기준이 우리뿐만 아니라 팬들도 갖춰졌는데 그렇죠. 네. 우리는 다시 팀에서 개인의 차원으로 옮겨간 것인가 그쵸. 후퇴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감독이 꼭 모든 전술적 역량을 다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정말 네. 그 아까 얘기했던 전술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이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독일 월드컵 당시 이제 독일을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 3위를 클린스만 감독이 차지할 때 여러 일화들을 보면 정말 전술적인 부분은 코치 레브가 맞아요. 많은 역할을 수행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 과정이 그렇게 이상한 과정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도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감독 입장에서 나보다 더 전술적인 능력이 훌륭한 인물에게 그 권한을 이임할 수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 자체로 매니지먼트나 어떻게 보면 팀을 운영하는 능력이 좋은 부분을 나타내는 근거일 수도 있어요. 감독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역시도 좋은 코치를 클린스만에게 붙여서 클린스만이 그동안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줬다면 그러면 팬들도 이런 그림을 우리 축구협회가 그래도 그리고 있구나 라는 납득을 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치. 그에 대한 내용과 설명이 이번에는 사실 없었다고 봐도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저희가 중간에 한 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클린스만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궁금했던 거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해주지 못했고 워딩이 또 꽂힌 게 하나가 더 있었던 게 이제 네. 한국에 대한 관심. 한국 네. 경기를 봤느냐. 사실 이것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돼요. 우리나라 축구에 그래도 관심이 있던 감독을 우리는 좀 원했었는데 클린스만은 월드컵 때 독일 해설가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한국의 경기를 쭉 봤었고 한국과 이런 접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게는 좀 더 친숙했기 때문에 우리는 클린스만의 이러한 장점들과 한국에 대한 애정까지 있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줬으면 클린스만에 대해서 진짜 조금은 우리가 덜 걱정하고 그래도 기대해보자, 응원해보자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지가 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한 성격, 높은 관심이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되겠죠. 관리자로서의 역할 동기부여가, 매니지먼트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나왔던 얘기는 결국 이제 클린스만에 대해서 강점으로 보았던 거는 매니지먼트, 선수단에 대한 관리 이런 차원인 것 같고 대신에 그간의 단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저는 이 얘기는 굳이 불필요했다고 생각해요. 클린스만이 한국을 선호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독일의 해설가로 한국에 온 적이 있었고 2017년 U20 월드컵 당시 클린스만의 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뛰어서 우리나라에 경기를 보러 왔었다. 94년 월드컵에서 한국을 상대로 득점을 했고 독일 대표팀 감독으로서 한국에 방한해서 2004년에 맞대결에 가진 바 있다. 이런 내용을 다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선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분명히 아니고 축구는 모릅니다. 맞아요. 다만 이 기자회견으로만 봤을 때 밀러 위원장이라던가 대한축구협회가 질문을 받을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할 게 많지 않았던 것 같다는 인상이 너무 강하고 사실 여기는 좋아해서도 올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직장인 그쵸.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당연하죠. 고용을 하는 건데 고용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국민들도 사실 고용주의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용주의 입장에서 질문한 것들에 대한 답이
좀 시원하진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 인터뷰 기자회견을 좀 더 잘 정리해 준다면은 클린스만에 대한 그 감독 그 경력에 대한 중단 그리고 이제 뭐 라메 일화 그리고 이제 레브가 전체적으로 다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베를린에서의 SNS 사건 네. 때문에 클린스만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도 있고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차라리 이런 것들을 클린스만 여러분들 다들 아시지 않냐. 사실 감독으로서 최근에는 좀 아쉬웠지만 이번에 우리나라 대표팀을 맡고 정말 최선의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러한 비전이 그 사람이 밝혔는데 우리 축구협회랑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클린스만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랑 월드컵 가서 진짜 멋있는 골 넣었잖아요. 클린스만이 우리랑 얘기해보니까 생각보다 인간적인 부분들이 너무 잘 맞고 우리는 매니지먼트형 감독이 필요했는데 딱이었습니다. 이랬으면 괜찮아. 그래. 진짜 좀 정리가 좀 괜찮았다니까. 됐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 의구심이 많이 해결이 됐을 건데 그게 아니라서 그래. 네. 그러니까 뭐 우리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돈과 그러니까 사단에게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오고 싶어하는 감독의 숫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감독을 뽑았어? 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클린스만의 어떤 점을 우리가 봤고 그러면 이 부분에게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서 한국 축구가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게 선임과 선임 과정 네. 기자회견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답을 못 받은 것 같아서 그렇죠. 다들 조금 1시간이 넘는 기자회견이면 사실 통역이 있어도 오래 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서서히 해결은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도 궁금했잖아요. 새 감독에 대해서 우리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러면서 3월에 대한 기대감을 갖길 원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느냐로 봤을 때 역시 중요한 건 좋은 코치의 선임이 되겠죠. 네. 물론 이게 좀 일찍이 그 계획이 잘 전달됐으면 좋았겠지만 이번엔 뭐 그러지 못했고 한 달 동안 좋은 코치진 인선 구성이 일단 무조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독은 어차피 선임을 했고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걸 물려라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전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지만 코치 선임이 지금으로 봤을 땐 매우 중요하니 오히려 시간에 안 쫓겼으면 네. 좋겠습니다. 우리가 3년 5개월 월드컵까지 보고 계약을 그쵸. 했다면 3월에 친선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코치를 빨리 뽑아야 된다 이거보다는 클린스만 감독과도 열어두고 아주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 계약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쵸. 고용한 사람이니까 당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보인다. 어떤 코치가 메워줄 수 있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 이러면서 이 뒤의 과정이라도 조금 더 선명하고 아니면 뭐 팬들의 우려를 100% 불식시킬 수는 없겠지만 조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3월 말에 이제 평가전이 있는데 그 경기가 뭐 클린스만이 확실히 한국 선수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전술적으로 바로 보여주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그냥 결과랑 상황이랑 움직임이랑 선수들 플레이하는 거 보고 클린스만 괜찮네 좋네가 바로 첫 경기부터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을 불식시켜주지 못해서 좀 걱정이 되고 당연히 응원을 합니다. 진짜 당연히 네. 저는 응원을 하고. 네, 그렇죠. 지금까지의 모습은 어쨌든 이런 기자회견이 됐고 앞으로가 좀 중요하다. 근데 그간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그런 기자회견의 시간이 맞아요.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리한 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덧붙이자면 클린스만 개인이 아니라 클린스만을 선임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질문이었던 맞아요. 거예요. 사실 대한축구협회가 뭐 선임 과정이라던가 선임 이유라던가 아니면 뭔가 지금의 감독만 선임한 것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답 못했기 때문에 클린스만에 대해서 개인적인 호호를 얘기하는 건 네, 절대 맞아요. 아닙니다. 클린스만은 클린스만대로 일단 지켜봐야죠. 경기 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우리는 정확하게 클린스만 선임 관련 기자회견에서 축협의 과정에 대해 맞아요. 과정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고 의문이 들었던 거고 어쨌든 맞아요. 축구협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맞습니다.